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보양식 삼계탕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삼계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조금 피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 삼계탕 한 그릇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다 음식 궁합과 관련이 있답니다. 삼계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날에 즐겨 먹는 대표적인 보양식이에요. 어린 닭 한 마리에 인삼, 대추, 빰, 찹쌀을 넣고 푹 고아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기력 회복에도 정말 좋죠. 그런데 이 삼계탕,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먼저 삼계탕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삼계탕 드실 때 함께 나오는 반찬들 보면 김치가 빠지지 않죠. 이게 사실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삼계탕은 기름기가 있고 진한 국물이 특징인데 김치의 신맛과 아삭한 식감이 이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특히 배추김치나 깍두기 같은 경우는 유산균도 풍부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삼계탕 드실 때마다 꼭 묵은지를 곁들여 드시는데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들어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묵은지의 깊은 맛이 삼계탕의 담백한 맛을 더 살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묵은지는 발효가 오래 진행돼서 유산균도 더 많고 소화 효소도 풍부해요. 그래서 기름진 삼계탕과 먹으면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삼계탕과 궁합이 좋은 건 바로 동치미예요. 시원한 동치미 국물 한 모금, 여러분도 삼계탕 드시면서 마셔보셨죠? 동치미는 물을 발효시켜 만든 김치인데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줘요. 삼계탕 안에 찹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찹쌀이 소화가 좀 느린 편인데 동치미를 함께 먹으면 훨씬 속이 편해요. 저도 예전에는 삼계탕만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했는데 동치미를 곁들여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특히 동치미 국물은 시원하고 깔끔해서 삼계탕의 진한 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여름철에 뜨거운 삼계탕 드시고 차가운 동치미 국물 한 모금 마시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삼계탕과 함께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음식은 바로 마늘이에요. 삼계탕 안에도 마늘이 들어가긴 하지만 추가로 깐 마늘을 곁들여 먹는 것도 좋아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또 마늘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닭고기에도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에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생마늘을 삼계탕과 함께 먹으면 닭고기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줘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삼계탕 안에 들어있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삼계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로는 상추나 깻잎 같은 쌈 채소들이 있어요. 이런 채소들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죠. 삼계탕만 먹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충분한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쌈 채소를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가 돼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삼계탕 드실 때 항상 상추와 깻잎을 한 접시 가득 준비하세요. 닭고기를 조금 떼어서 쌈 채소에 싸서 드시는데 이렇게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채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포만감도 더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건강에 더 좋아요. 무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나물 반찬들도 삼계탕과 잘 어울려요. 이런 나물들은 칼로리는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삼계탕의 닭 껍질 부분에는 포화지방이 좀 있는데 이럴 때 나물 반찬을 함께 먹으면 지방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의외로 좋은 조합이 바로 식초예요. 삼계탕 국물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또 식초의 신맛이 입맛을 돋워주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잘 되게 해줘요. 한약재 중에서는 생강이 삼계탕과 정말 잘 어울려요. 실제로 삼계탕 만들 때 생강을 넣는 경우도 많은데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몸이 차가워진 분들한테는 삼계탕에 생강을 더해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 들깨가루나 들기름도 삼계탕과 잘 맞아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좋거든요. 삼계탕 국물에 들깨가루를 조금 풀어서 드시거나 반찬으로 들깨탕을 곁들이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녹차도 삼계탕 후에 마시면 좋은 음료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해줘요. 다만 녹차는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매실차나 매실액도 삼계탕과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매실은 구연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소화를 촉진시켜줘요. 특히 삼계탕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할 때 매실차 한 잔 마시면 소화가 잘 돼요. 매실의 신맛이 입맛도 돋워주고 침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효소가 더 잘 나오게 도와주거든요. 보리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보리차는 성질이 서늘해서 뜨거운 삼계탕을 먹은 후 몸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여름철에 뜨거운 삼계탕 드시고 나서 보리차를 마시면 체온 조절도 되고 갈증도 해소되죠. 보리에는 식이섬유도 많아서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반대로 삼계탕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런 조합들은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먼저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은 삼계탕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삼계탕은 뜨겁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인데 여기에 차가운 과일을 바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삼계탕 드시고 나서 시원한 수박을 바로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제 친구 한 분도 작년 여름에 삼계탕 먹고 바로 수박을 많이 드셨다가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위가 뜨거운 음식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 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면 삼계탕 먹고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냉면도 삼계탕과는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요즘 일부 식당에서는 삼계탕과 냉면을 세트로 파는 곳도 있는데 사실 이건 영양학적으로는 그리 권장되지 않아요. 둘 다 배를 채우는 주식이다 보니까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고 특히 냉면의 차가운 성질이 삼계탕으로 따뜻해진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찬 디저트도 삼계탕 직후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나면 입안이 화끈거려서 시원한 걸 찾게 되는데 이때 너무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놀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도 삼계탕 직후에는 좋지 않아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삼계탕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데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이런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우유나 유제품도 삼계탕과는 궁합이 안 맞아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닭고기와 우유는 성질이 맞지 않는다고 해요. 또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서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개고기나 다른 육류를 삼계탕과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단백질이 너무 과하게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가끔 보양식이라고 여러 고기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류도 삼계탕과는 피하는 게 좋아요. 삼계탕 자체도 닭 껍질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편인데 여기에 또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지방 섭취가 과도해져요. 이렇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갈 수 있어요. 떡이나 찹쌀로 만든 음식도 삼계탕과는 좀 조심해야 해요. 삼계탕 안에 이미 찹쌀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또 떡이나 다른 찹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술도 삼계탕과는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특히 소주 같은 독한 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삼계탕에 소주 한 잔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영양학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아요. 술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삼계탕으로 보충한 영양분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다른 영양소 대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삼계탕의 보양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막걸리 한 잔 정도가 그나마 나은 선택이에요. 탄산음료도 삼계탕과는 안 좋은 조합이에요. 탄산음료의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분도 문제예요. 삼계탕만으로도 충분한 칼로리인데 여기에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인삼차나 홍삼액도 삼계탕과는 피하는 게 좋아요. 삼계탕 안에 이미 인삼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또 인삼 제품을 먹으면 인삼 성분이 과하게 섭취될 수 있어요. 인삼은 좋은 약재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두통이나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인삼이 혈압을 올릴 수 있어서 이미 삼계탕으로 인삼을 섭취했는데 또 인삼 제품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계탕 드시는 날은 다른 인삼 제품은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해요. 생선에도 삼계탕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한의학적으로도 닭고기와 생선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더욱 피하는 게 좋아요. 매운 음식도 삼계탕과는 조심해야 해요.
물론 김치는 괜찮지만 너무 매운 양념이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삼계탕 자체도 뜨거운 음식이라 위에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매운 음식까지 먹으면 위염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꿀이나 과도한 양의 설탕도 삼계탕과는 좋지 않아요. 가끔 삼계탕 국물에 단맛을 내려고 꿀이나 설탕을 넣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삼계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삼계탕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위장이 준비가 되어서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삼계탕을 먹을 때는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뜨거운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식도나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국물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에 소금 간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국물을 조금만 드시거나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닭 껍질은 취향에 따라 드시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벗겨내고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대신 닭고기 살코기 부분을 충분히 드시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찹쌀은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찹쌀은 소화가 느린 편이라서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씹으면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서 소화가 더 잘 돼요. 인삼은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는데 드신다면 잘게 썰어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인삼을 통째로 먹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인삼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만 드셔보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차 양을 늘리시는 게 안전해요. 삼계탕을 다 드신 후에는 과일을 바로 먹지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세요. 이때는 사과나 배 같은 상온 과일이 좋아요. 너무 차갑거나 단 과일은 피하시고요.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식사 직후에 바로 운동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10분 정도 쉬셨다가 산책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후에 매실차나 보리차를 마시면 도움이 돼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를 돕거든요. 찬물이나 찬 음료는 피하시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차를 드세요. 삼계탕을 먹는 빈도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자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복날이 아니더라도 기력이 떨어졌을 때 드시면 좋아요. 집에서 삼계탕을 만드실 때는 재료의 양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찹쌀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소금 간도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인삼도 너무 크거나 많이 넣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요즘은 삼계탕에 여러가지 재료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황기나 대추, 밤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은 약재를 넣는 건 좋지 않아요. 각 재료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몸이 많이 허하신 분들은 삼계탕을 먹기 전에 한의사나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체질에 따라 맞는 재료와 맞지 않는 재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인삼을 줄이고 대신 녹두나 율무를 넣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찹쌀의 양을 줄이시거나 현미나 잡곡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찹쌀은 혈당을 빨리 올리는 편이라서 당뇨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닭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칼로리와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 식혀서 드세요. 그리고 마늘이나 후추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국물도 진하게 끓이지 말고 맑게 끓여서 드시면 위에 부담이 덜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니까 삼계탕을 드실 때도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또 국물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국물은 가능한 한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삼계탕을 보관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실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먹고 남은 건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재가열할 때는 충분히 끓여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삼계탕이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라고 해도 균형 잡힌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골고루 드시고 삼계탕은 가끔 보양식으로 즐기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삼계탕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